안녕하세요. 언제나 휴일의 언유입니다. 웨이퍼 코팅 시뮬레이션 프로젝트에 대해서 지난 강의에서 우리가 무엇을 만들 것인지 소개를 했었죠. 이번 강의에서는 웨이퍼 패널 예강탄을 만들 건데 지금 보여주는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 거예요. 웨이퍼, 우리는 100개의 쉘로 구성되어 있는 웨이퍼를 표현을 할 거고, 하나의 웨이퍼를 화면에 실제 시각화해주는 웨이퍼 패널을 만드는 프로그램을 이번 강의에서 만들 겁니다. 시작 버튼을 누르게 되면 안쪽에서부터 웨이퍼의 각 쉘들이 이제 코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 하나의 웨이퍼의 100개의 쉘, 전체 쉘이 코팅이 완료되면 다시 초기 상태가 되고, 다시 시작 버튼을 누르게 되면 안에서부터 다시 코팅을 해 나가는 이와 같은 형태의 웨이퍼 패널 예강탄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코팅을 어떠한 순서대로 해야 되는지 표시를 해 봤는데, 이 중앙에서부터 한 칸을 움직여요. 그리고 또다시 한 칸을 움직이고요. 그 다음에 두 칸을 움직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두 칸을 움직이고, 세 칸, 세 칸, 네 칸, 네 칸, 그 다음에 다섯 칸, 그 다음 또 다섯 칸이겠죠? 그 다음에 여섯 칸, 여섯 칸, 일곱 칸, 일곱 칸, 여덟 칸, 여덟 칸, 아홉 칸, 아홉 칸, 열 칸, 이와 같이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움직일 수 있는, 방향을 바꾸지 않고 움직일 수 있는 거리는 1입니다. 그 다음 방향을 바꾸지 않고 또다시 1만큼 움직이고, 이와 같이 두 개의 방향을 움직였으면 이 방향을 바꾸지 않고 움직일 수 있는 거리가 1 늘어나요. 이제 두 칸이 되는 거죠. 또 방향을 바꾸고 또 두 칸이요. 이 두 번을 또 움직였으면 이제 방향을 바꾸지 않고 움직일 수 있는 거리가 1 늘어나서 세 칸이 되는 거고, 또다시 세 칸, 두 번 그와 같이 움직였으면 또다시 1 늘어나서 네 칸, 네 칸, 그 다음엔 다섯 칸, 다섯 칸, 여섯 칸, 여섯 칸, 이와 같은 형태로 움직이면 됩니다. 지금 이제 출발하는 좌표가 X는 4, Y는 5, 좌표에서부터 출발해서 방향은 위, 우측, 아래, 왼쪽, 이와 같은 형태로 지금 움직였을 때 이 100개의 쉘을 어떻게 움직여야 전체를 이와 같이 달팽이 간 모양으로 움직일 수 있는지 표시를 해봤어요. 자, 바로 코드로 넘어갑시다.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탭 프로젝트 만들기, C# 랭귀지, 윈도우즈 데스크탑에 윈도우즈 폼 앱으로 만들 겁니다. 작업할 폴더를 본인들이 지정을 해주고, 솔루션 이름은 웨이퍼 코팅 시뮬레이션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이번에 만들려고 하는 건 웨이퍼 예강탄이다 라고 지정을 할게요. 이와 같이 해서 이제 웨이퍼 예강탄 프로젝트를 하나 생성을 하시고요. 먼저 이제 컨트롤을 배치를 시키기로 할게요. 폼 이름 타이틀엔 웨이퍼 예강탄이다 라고 이제 표시를 해주기로 하고, 도구상자에서 버튼을 하나 집어넣고요. 그리고 나서 패널을 하나 집어넣게, 컨테이너에 가보면 패널 있죠? 패널을 하나 적당한 크기로 마킹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타이머, 주기적으로 이제 코팅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와 같이 이제 넣겠습니다. 이 패널의 속성만 좀 변경하고 넘어갈까요? 패널에 보더 스타일이 있어요. 해당하는 부분을 픽싱글로 해서 이 부분에 이제 이 패널이 있다라는 것을 좀 이제 명확하게 명시해 주기로 하고요. 표시해 주기로 하고, 해당하는 거의 이 사이즈 부분은 142, 142,
뭐, 해보니까 144? 144?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실제 실험을 하면서 또 보기에 가장 적합한 크기로 여러분들이 잘 수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버튼은 이제 시작이라고 표시를 하겠습니다. 여왕탄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컨트롤 이름들 버튼 btn 스타트, 앞으로 저는 이제 버튼 같은 경우에 btn 언더바로 시작하게끔 또 컨트롤 이름을 지정을 하겠습니다. 패널, 패널인데 뭐에 관한 거? 웨이퍼에 관한 거 해서 패널 pn 언더바 웨이퍼, 앞으로 패널은 pn으로 언제나 명시를 할게요. pn 언더바 웨이퍼. 타이머 같은 경우엔 tm 코팅과 같이 이제 명시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요같이 해서 일단 컨트롤 먼저 간단하게 배치를 하고요. 지금 이건 예광탄이기 때문에 좀 이제 좀 가벼운 마음으로 제작을 하시면 되겠죠.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해야 할 이벤트 핸들러, 그 다음에 이제 TM 코팅, 타이머 틱 이벤트 핸들러도 이제 추가해주고, 그 다음에 이 패널에 대한 부분은 화면에 이 그리는 작업을 해야 되니까 페인트 이벤트 핸들러를 추가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같이 해서 버튼 스타트, 그 다음에 타이머 틱, 그 다음에 이제 패널에 페인트 이벤트 핸들러, 이 세 가지 이벤트 핸들러를 추가를 했고요. 웨이퍼를 정의하기 위한 클래스를 추가를 하겠습니다. 웨이퍼. 웨이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웨이퍼 라인 라이브러리에 만들 거니까 노출 수준을 퍼블릭으로 만들어 놓을게요. 웨이퍼 라인에서 여러 개의 웨이퍼들이 있을 때 이 웨이퍼들을 구분하기 위한 구분자 웨이퍼 일련 번호를 제공을 하는데, 가장 최근에 부여한 웨이퍼 일련 번호를 정점 멤버로 갖게끔 하고 읽기 전용으로 웨이퍼 일련 번호를 기억하게끔 하겠습니다. 그리고 웨이퍼 안에는 100개의 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 상수 멤버들, 이와 같은 수치들을 가급적 이제 컨스트 멤버로 사용하는 게 바람직하긴 한데, 여기에선 너무 엄격한 수준으로 했을 때, 예광탄은 이제 개발 비용이 좀 들잖아요. 여러분들의 같은 경우에 저거를 이제 컨스트 멤버로 정의를 하면 좀 더 좋긴 한데, 여기선 그와 같은 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부여한 웨이퍼 번호를 1 중과해서 이번에 생성하는 웨이퍼의 웨이퍼 번호에 부여를 하게 되면 웨이퍼 번호가 자동으로 증가하는 형태로 이제 부여가 되죠. 그 다음에 현재 몇 번째 쉘을 코팅을 하는지 기억하는 멤버. 그래서 이 인트 나우 같은 경우엔 이 쉘을 0에서부터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코팅해 나가야 되는데, 현재 몇 번째 부분을 코팅하고 있는지 기억하기 위한 멤버 속성 now를 퍼블릭으로 지정해 주기로 하고, 코팅을 지금 몇 번째 코팅을 하게 되게 되면 하나씩 코팅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100보다 작다라고 한다면 다음으로 이동시켜 주고요. 만약에 now가 100이라고 하게 되게 되면 100이라는 쉘은 없죠. 인덱스가 0부터 99까지 가니까 그럴 때 이제 return false, 더 이상 증가하지 못한다 라고 하고, 그 외에는 return true. 만약에 100보다 작지 않다, 그러면 이미 100이라는 얘기니까 증가하지 못한다라는 의미에서 return false 이와 같이 해서 increment라는 메소드도
제공하기로 하겠습니다. 코팅하여라. 하나의 쉘씩 코팅을 하는데 이번 쉘이 코팅해 달라라는 그 메소드입니다. 대신 품질 수준은 외부에서 전달하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만약에 호출하는 곳에서 이미 내가 이제 그 코팅할 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코팅을 호출할 수도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신뢰성 있게 하기 위해서 코팅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일 경우에 한해서 해당하는 위치에 품질 수준으로 코팅을 하는 형태로 표현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에선 특정한 인덱스 즉 이 웨이퍼의 특정한 쉘이 지금 품질 수준이 어떻게 코팅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싶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경우에 품질 수준을 제공해주는 대신 인덱스는 0보다 작으면 안 되고 또 해당하는 건 100보다 커도 안 돼요. 만약에 그 인덱스가 0보다 작거나 혹은 10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제대로 된 게 아니니까 그 0을 반환해주고 하기로 하고요. 그렇지 않을 땐 이와 같이 반환하기로 하겠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서 리턴 0을 하지 않고 예외를 던져줄 수도 있어요. 뭐 수로해서 애플리케이션 익셉션 이와 같이 해서 예외 클래스를 예외 개체를 전달할 수도 있는데 이 프로그램에서 이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만큼 그 전체 크게 영향을 미치냐에 따라 가지고 예외로 던져줄 수도 있지만 여기에선 그 정도 심각하진 않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0을 반환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웨이퍼의 전체 품질, 각각의 쉘 품질이 아닌 이 전체적인 그 품질을 반환하는 부분은 그 더블 형식으로 실수로 해주기로 하고요. 그래서 쉘에 있는 각각의 항목들에 대해 가지고 전체 품질 수준의 항목을 더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해당하는 걸 100으로 나누는데 100.0으로 나눠야겠죠. 정수 나누기 정수의 연산 결과는 정수니까 정수 나누기 이와 같이 이제 100.0으로 하게 되게 되면 전체 품질 수준이 나오게 됩니다. toString 메소드도 제정하기로 하겠습니다. toString 메소드 스트링 포맷에서 해당하는 것에 웨이퍼 라인 번호하고 그 다음에 컬러 팁 부분을 문자열로 반환하게끔 toString 메소드를 제정하기로 하겠습니다. 뭐 이와 같이 해서 웨이퍼에 대한 클래스를 정의해 보았어요. 이게 다시 폼 안으로 가서 버튼 1을 클릭을 했을 때 타이머를 true로 지정해주고 버튼 스타트는 이미 스타트 됐으니까 false로 지정하게끔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코팅에 대한 이 타이머 같은 경우에 여기 전체 이 폼 하나에 웨이퍼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웨이퍼 개셋으로 해놓기로 할게요. 그래서 웨이퍼 속성을 하나 표현을 했고 코팅을 해달라라고 했을 때 웨이퍼 개체가 있는지 봐서 만약에 웨이퍼 개체가 없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new 웨이퍼 해서 웨이퍼 개체를 하나 생성하기로 하고요. 뭐 이러든 저러든 웨이퍼에 코팅을 호출해 줄 건데 코팅을 할 때 그 품질 수준을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품질 수준은 랜덤 개체 이용해 가지고 하기로 하겠습니다. 품질 수준은 70%에서 100% 사이에 있는 값 중에
하나의 값으로 코팅이 되게끔 이와 같이 이제 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웨이퍼를 다음 쉘 코팅을 하고 난 다음에 나우 위치를 움직이는 게 인크리먼트잖아요. 그리고 인크리먼트에서 다음으로 정상적으로 이동했다면 true를 반환할 텐데, 만약에 끝까지 갔다라고 하면 false를 반환할 테고, 끝까지 가게 되면 타이머를 멈춰주고 대신 버튼 스타트를 다시 가능하게 true로 지정해 주겠습니다. 대신 웨이퍼 부분은 널로 해주기로 하고요. 이 PM 웨이퍼 부분은 이거에 맞게끔 다시 그려주게끔 무효의 영역으로 처리를 하기 위해서 invalidate를 호출해 주기로 하겠습니다. 이 웨이퍼 부분을 우리가 표시하기 위한 패널, 일단 그래픽 개체를 사용을 해야 되겠죠. 이다 그래피스 이 개체를 얻어오고 브러쉬를 하나 사용을 하는데 실버 브러쉬로 얻어오기로 하겠습니다. rectangle, rect 해당하는 부분을 new rectangle 해서 이 웨이퍼에 내적하는 원을 하나 표시하기로 할게요. width PM 웨이퍼의 height 이와 같은 형태로 이제 해서 graphics till ellipse 해서 플러스 select 이와 같이 해서 이제 하게 되게 되면 지금 먼저 실행을 시켜서 어떠한 모습인지 먼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이 패널의 안쪽에 내적하는 원을 표시를 했습니다. 예, 요 보더라인 굵기 때문에 약간 이제 원이 찌그러져 있긴 했는데 상품화로 만들 건 아니기 때문에 품질 수준을 아주 깔끔한 정도로 만들진 않겠습니다. 현재 패널의 위드스와 헤이트 얻어와서 그 중에서 X 같은 경우에 위드스 곱하기 0.15 스타트 Y 부분도 int height 곱하기 0.15 정도로 해서 우리가 뭐 해주려고 하는 거냐면 모논을 만들려고 해요. 100개의 쉘을 표현하기 위해서 rect to new rectangle 해서 start x start y int 원에 내적하는 부분이니까 전체 면적의 이제 0.7 정도 곱하면 얼추 나오겠더라고요. 마찬가지로 height 부분도 0.7을 곱해주는 이와 같은 형태로 이제 해주시고요. 한번 이건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보시면 얼추 이와 같이 하니까 나오더라고요. 이건 실제 계산을 해본 거고요. 그래픽스에 draw rectangle 해서 10 시스템에 있는 펜 가지고 할게요. 그냥 붉은색 가지고 rect 2를 표시해 주기로 하고 이와 같이 해서 하게 되게 되면 안에 있는 원에 내적하는 사각형 쉘들을 표현하기 위한 사각형 영역이 지금 그려진 겁니다. 자, 이 사각형 안에 이제 모논을 표시를 할 건데 10x10으로 할 거잖아요. rectangle 2의 위드스에 이제 10칸으로 표시할 거니까 한 칸의 위드스와
x 위드스와 y 헤이트 부분을 xu와 yu라는 그 변수에 대입을 해 놓고요. 안에 이제 모논을 그리기 위한 펜, 컬러, 다크 그레이로 하겠습니다. 굵기는 2일인 펜으로 해서, 인트 x는 1에서부터 총 10칸이니까, 10칸이라는 건 실제 선은 9개만 그리면 되죠. 그래서 1에서부터 10보다 작을 동안 그려라 라고 했고, 그래픽스, 드로우, 라인, 펜 가지고 하는데, 뉴, 포인트, 스타트 x에서 x 곱하기 XU 만큼 이제 스타트 x에서 떨어진 y는 SY, 뉴 포인트, SX 플러스 X 해주시고, X 곱하기 XU까지 해야죠. 이제 단위 유닛. 그 다음에 SY 플러스 lect2 dot height. 이와 같이 하게 되게 되면, 이제 수직선이 그려지겠죠. 그 다음에 y는 1에서부터 y가 10보다 작을 동안 y를 증가시켜가면서 마찬가지로 그림을 그려주는데, 마찬가지로 선을 그려주는데, 여기는 이제 SX에서부터 시작해서 Y 쪽을 요 위쪽이 수직선이고 여기가 수평선이죠. Y를 이제 움직이면서 하는 거니까. 여기는 이제 X2 더하기 lect2 width Y 부분은 SY 더하기 Y 곱하기 YU 이와 같이 해서 하게 되게 되면 위에는 수직선, 밑에는 수평선, 이와 같이 수직선과 수평선을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실행을 시켜서 봐보면 이거 뭔가 이게 이거 수치가 안 맞아요. 펜 XX XY SY 여기가 곱하기가 아니고 더하기죠. 이와 같이 해서 모논 100개의 쉘을 표현을 하는 부분까지 했고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코팅된 거에 대한 품질 수준 표현하는 부분을 해야 하는데, 만약에 웨이퍼가 없다라고 하게 되면 더 이상 작업을 할 필요가 없고요. 그렇지 않았을 때 지금 현재 그 코팅되어 있는 모습을 표현을 해 주시면 됩니다. 방향 2번 턴할 때마다 움직일 수 있는, 방향을 바꾸지 않고 움직일 수 있는 거리가 있었죠. 그리고 이 스텝은 고정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제 2번 바뀌면 1 증가하고 1 증가하고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은 지금 저 스텝만큼 내가 현재 얼만큼 걸었는지 기억하기 위한 멤버 변수도 하나 더, 지역 변수죠. 멤버 변수가 아니고 하기로 하고, 아까 우리가 시작하면서 보니까 X좌표는 Y, X좌표는 4, Y좌표는 5로 출발을 했을 때, 맨 안쪽에서부터 그려져 나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해서 컬러티를 얻어오는 거예요. 웨이퍼의 인덱스 i번째에 있는 걸 얻어오고, 컬러를 얻어오는데 정의를 하는데, from argb 해서 200 마이너스 컬러티 곱하기 2 해주고 55 더하기 컬러티 곱하기 2.2 이와 같이 이제 만약에 하게 되면 이제 R 부분의 값은 컬러티가 만약에 이제 0이게 되게 되면 200이 되는 거고, 만약에 컬러티가 100이게 되면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R 부분은 컬러티가 만약에 100이다라고 하면 0이에요. 그러니까
컬러티가 나쁘면 나쁠수록 빨간색 요소는 짙어질 테고, 컬러티가 높으면 높을수록 빨간색 요소는 없어집니다. 네, G에 해당하는 부분은 컬러티가 100일 때 255고, 컬러티가 0일 때 55니까 55에서부터 255까지. 즉, 컬러티가 높으면 높을수록 녹색에 가깝겠죠? 파란색 계열은 아예 넣지 않을게요. 그래서, 우리가 품질 수준을 색상으로 표시하기로 하고요. nx 곱하기 xu 플러스 1 sy 더하기 ny 곱하기 yu 플러스 1 선 때문에 플러스 1은 해주는 거예요. xu 마이너스 1 yu 마이너스 1 여기서 마이너스 1을 해주는 것도 선 때문에 그래서 해당하는 위치에다가 그래픽스 개체 이용해가지고 rectangle 해서 new solid 플러스 지금 생성한 컬러 가지고 해당하는 사각 유형을 칠해주는 걸 할 거예요. 이와 같은 작업을 할 건데 이 now 스텝이 방향을 바꾸지 않고 움직일 수 있는 건데 이 now 스텝을 일씩 중과시켜 가면서 해 나갈 거고 만약에 now 스텝이 0이게 되면 방향을 바꿔야 돼요. 방향은 네 가지 방향이니까 모듈라 4로 더하기 1 더하기 모듈라 4하면 0, 1, 2, 3 3일 경우에 3 더하기 1 모듈라 4는 다시 0이 되죠. 0, 1, 2, 3 0, 1, 2, 3 0, 1, 2, 3 이와 같은 형태로 하기 위해서 그래서 방향을 조정해 주고 근데 방향이 두 번 만약에 변경되게 되면 방향을 바꾸지 않고 움직일 수 있는 거리가 1 증가했었죠. 1, 1, 2, 2, 3, 3, 4, 4 이와 같은 형태로 갔었습니다. 그리고 방향을 변경했으면 이 스텝 값으로 now 스텝을 설정을 해주고 그렇지 않았을 때 아무튼 now 스텝은 1 감소시키는 거예요. 방향을 바꾸지 않고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이 거리 내가 움직였다라는 표시를 해주는 거고 이 di가 만약에 케이스 0일 경우엔 y값을 1 감소시켜서 위로 움직이게끔 하고요. 만약에 케이스가 1이게 되면 x값을 1 증가시켜서 오른쪽으로 움직이게끔 해주고 만약에 케이스가 2게 되게 되면 y를 1 증가시켜서 밑으로 내려가게끔 해주고 만약에 케이스 3이게 되면 x값을 1 감소시켜서 왼쪽으로 또 움직이게끔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형태로 해주시면 되고요. 현재까지 작성한 거를 가지고 실행을 시켜보면 지금 화면이 깜빡깜빡 하고 있잖아요. 실제 윈도우 프로그램에서 이 다시 그려주는 이벤트는 모든 이벤트 중에 우선순위가 가장 낮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저와 같은 것들을 좀 그리는 부분들을 이와 같이 깜빡이는 걸 방지시키고 싶으면 더블 버퍼링을 해주면 되는데 이 더블 버퍼링 윈도우즈 폰 같은 경우는 더블 버퍼링이 되는데 패널 같은 경우는 더블 버퍼링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더블 버퍼링이 되는 패널을 하나 정의하기로 할게요. 더블 버퍼링이 되는 패널 그 부분을 클래스로 추가하기로 하겠습니다. 추가 클래스로 추가할 건데 클래스 이름은 더블 버퍼링 되는 패널이다 라는 의미에서 dPanel이라고 명명하기로 할게요. 이 부분도 웨이퍼 라인 컨트롤에서 정의를 할 부분이라 패널에서부터 파생받은 클래스로 정의하기로 하겠습니다. 패널에서부터 파생받은 클래스 생성자 부분에서 스타일을 지정을 해주면 되는데 시스템의 윈도우즈 폼 컨트롤 스타일스의 옵티마이즈 더블 버퍼 이 부분을 스타일을 추가해 주시고 이거 외에 시스템 윈도우즈 폼 컨트롤 스타일스
유저 페인트 부분도 포함을 시켜주시고, 5화로. 그리고 시스템, 윈도우즈, 홈, 컨트롤 스타일 중에 all, 페인팅, WM 페인트 이 부분을 빼서 true로 맨 마지막 인자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 스타일 해가지고 더블 버퍼가 가능하고 유저 페인트이고 all 페인트 WM 페인트인 상태의 스타일로 지정을 해 주시고 스타일을 지정했으면 업데이트 스타일스 해서 스타일을 변경을 해주게 되면 이 D패널 같은 경우엔 뭐 어떠한 더블 버퍼가 가능한 그와 같은 패널이 됩니다. 패널에서부터 파생받은 산속받았으니까 더블 버퍼는 패널이 되는 거죠. 오티마이드 더블 버퍼, 유저 페인트, 올 페인트, WM 페인트 이와 같이 해주시고 요 포만 디자이너.cs 거의 디자이너.cs 코드는 우리가 만지지 않는데 이번엔 좀 만져야 돼요. 이 패널이 이제 D패널로 만들어야 되니까 디자이너에서 생성한 코드 요 이니셜라이즈 컴포넌트에 가보면 이 패널 웨이퍼를 생성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패널 뉴 해가지고 생성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 여기 있죠. 요 위에 맨 위에 보면 이 부분을 D패널 뉴 D패널 이와 같이 이제 변경을 해주게 되면 자 실행을 시켜서 확인을 해보시면 자 깜빡깜빡했었던 부분들이 지금 깜빡이지 않고 굉장히 이제 차분하게 잘 표시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다 끝나게 되면 다시 우리가 시작할 수 있게. 이와 같은 형태로 우리는 그 웨이퍼 코팅 시뮬레이션의 제일 첫 번째 그 실습 웨이퍼 예강탄을 만들어 보았습니다.